가정부인 줄 알았다고요? 그렇게 말했을 때 사람들은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20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친엄마인 줄은 정말 몰랐다고요?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분이 제 옷을 개어주던 그 손이 제 엄마였다는 걸요. 저는 민석 27살입니다. 그날부터 다시 엄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늘 저보다 먼저 일어나 계셨습니다. 하품을 하며 방문을 열면 거실에는 조용한 불빛이 켜져 있었고 주방 한쪽에선 가스레인지 위 작은 냄비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죠. 그 시간에 깨어있는 건 저와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가정부 아주머니 또 일찍 오셨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세수부터 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늘 같은 그릇에 같은 반찬들이 놓여 있었고 따뜻하게 데워진 국, 그리고 김이 나는 밥이 얌전히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세세한 정성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매일 반복되니 오히려 더 당연했죠. 입을 옷은 옷걸이에 이미 걸려 있었고 운동화 끈은 느슨하게 풀려 있어 그대로 쏙 발을 넣기 좋게 되어 있었습니다. 겨울이면 장갑이 미리 꺼내져 있었고 여름이면 선풍기가 각도를 맞추고 돌아가고 있었죠. 그녀는 한 번도 제게 이런 걸 해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불평하는 소리를 들어본 기억도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저와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침이면 음식을 차려주고 제 방을 정리하고 조용히 빨래를 널고 어느새 조용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가끔은 그녀가 정말 이 집에 살고 있는지조차 헷갈릴 정도였죠. 마치 공기처럼 늘 있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 저는 그녀를 가정부 아주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 외엔 딱히 아는 것도 궁금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당연함 속에는 이상할 만큼 정돈된 애정이 있었습니다. 그 애정이 어디서 왔는지를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니,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걸지도 모르죠. 그녀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마주쳐도 잘 잤니? 같은 인사말조차 없었고 제가 퉁명스럽게 대꾸해도 전혀 감정이 묻어나지 않았죠. 그저 고개만 살짝 숙인 채 다시 허리를 굽히고 일을 이어갈 뿐이었습니다. 가끔은 너무 조용해서 불편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큰 소리로 TV를 켜고 문을 세게 닫기도 했습니다. 뭔가 반응을 보고 싶었던 걸까요?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뭘 하든 어떤 얼굴로 대하든 그녀는 항상 같은 속도로 같은 무표정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모습이 차갑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마치 집에 있지만 가족은 아닌 사람, 주변에 있지만 결코 중심에는 들어오지 않는 사람. 그런데 희한하게도 제가 감기에 걸리거나 시험을 망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식탁 위엔 꼭 미음이나 따뜻한 유자차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말한 적도 없는데 말이죠.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입고 있던 얇은 옷 대신 따뜻한 내복이 침대 위에 올려져 있던 적도 있습니다. 그녀는 늘 제가 필요로 할 것들을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게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괜찮니? 라는 말도 힘들지? 라는 위로도 없었죠. 그런 시기였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조용히 머물다 아무 소리 없이 사라지는 사람. 어쩌면 그 침묵이 말보다 더 많은 걸 말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걸 저는 너무 오랫동안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저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독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자취방도 구해놨고 부모님도 드디어 내가 나설 때가 됐다며 웃어주셨죠. 짐을 싸는 날 저는 어머니 방 서랍 정리를 도와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건 늘 아주머니가 하던 일이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제가 하게 되었죠. 서랍은 꽤 깊었고 안쪽엔 오래된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연한 갈색 서류 봉투, 약간 색이 발해 있었고 개인 문서 민석이라고 작게 써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어릴 적 예방접종 기록 같은 건 줄 알았죠. 그런데 봉투 안에는 낯선 문서들이 여러 장 들어 있었습니다. 제 출생신고서, 유치원 재적 증명서, 그리고 입양 동의서라는 제목이 붙은 서류 한 장. 이름 옆에는 필체가 다소 흐트러진 사인이 있었습니다. 박경수. 그 이름은 왠지 모르게 익숙했습니다.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래전부터 제 마음 한켠에 남아있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엔 또 하나의 문서가 있었습니다. 가사도우미 고용계약서. 고용인 이름 박경수.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 문서에 같은 이름이 적혀 있었고 둘 다 제 출생과 관련된 서류였습니다. 주소도 같았고 도장도 같았습니다. 그제야 제 머릿속 어딘가에서 작은 기억 하나가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어릴 적 누군가 제 머리를 조용히 쓰다듬으며
잘 자, 민서가. 하고 속삭이던 목소리. 그 목소리는 바로 그분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자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제가 놓치고 있었던 진짜 이야기의 시작일까? 처음엔 그저 겹친 이름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박경숙이라는 이름 흔할 수도 있잖아. 스스로 그렇게 다독였죠. 하지만 문서를 찬찬히 다시 들여다보니 그 이름 아래 찍힌 도장이 문제였습니다. 빨간 인주가 약간 번진 채로 찍혀있는 도장. 그 모양이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아주머니가 택배를 받을 때마다 현관 옆 서랍에서 꺼내던 도장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작은 금색 손잡이 아랫부분에 미세하게 벗겨진 자국까지. 그리고 계약서 오른쪽 하단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자라온 이 집의 주소와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제가 이 집에 오기 전부터 여기 계셨던 거죠. 처음부터 이 집의 가정부가 아니라 저를 입양 보내고 다시 돌아온 어머니였던 걸까요? 머리가 아찔해졌습니다.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던 기억들이 하나둘씩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늘 제 생일 아침이면 말없이 초 하나 꽂힌 조각 케이크를 식탁에 올려두었던 일. 제가 고등학생 때 기말고사 첫날 아침에 어쩐지 유난히 말없이 제 가방을 챙겨주던 일. 그때도 저는 몰랐습니다. 아니,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행동의 의미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얼마나 오랜 시간 준비된 것이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그녀를 마주보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지금 이대로 넘어가 버리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는 용기를 내어 그녀가 퇴근하는 시간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녀에게 직접 물어봐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게 정말 그녀의 이야기인지, 그리고 그녀가 정말 제 어머니인지. 그녀가 퇴근하려고 현관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멈춰서서 손에 쥔 종이 뭉치를 꽉 쥔 채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요. 아주머니.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를 들었는지 걸음을 잠시 멈췄죠. 이거. 저는 봉투에서 2장의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는 입양동의서, 다른 하나는 가사도우미 계약서. 이거 혹시 아주머니 본인이세요? 그녀는 그제야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제 눈을 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피한 채 손끝만 바라보는 듯한 눈동자. 이 도장도 이름도 다 같아요. 이 주소도 그때 그 주소고요. 이거 그냥 우연이에요? 제가 그렇게 물었을 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도 고개 끄덕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확신을 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고 조금씩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가방을 들더니 신발을 신으려 허리를 숙였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전 그냥 알고 싶었던 건데 그게 죄예요?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마음이 서운하고 아프고 무엇보다도 혼란스러웠습니다. 그제야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마주한 그녀는 아주 잠깐 동안 저를 바라보다 이내 눈을 돌렸습니다. 이건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이야.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내가 누구든 지금까지 해온 건 그게 다야. 그걸로 충분한 거야.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고 나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무언가가 덜컥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왜 말 안 해요? 왜 그렇게 조용히 살아온 거예요? 왜 그렇게 날 보고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조용히 현관문을 닫고 사라졌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녀가 나간 후 나는 아무 말 없이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구겨진 서류가 쥐어져 있었고 마음속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이 퍼져갔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국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서류 아세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깊게 내쉬며 거실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그건 내 생모가 직접 작성한 거야. 그 말에 나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내가 입양된 지 6개월쯤 됐을 때였어. 그 여자가, 아니, 경숙 씨가 찾아왔지. 나는 그 여자라는 표현이 낯설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말에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경숙 씨라 정정했습니다. 자기 잘못이라고 했어. 그땐 도저히 키울 수 없어서 보냈지만 막상 널 보낸 후엔 밤마다 악몽을 꿨다고.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울면서 매달리더라고. 아버지는 손으로 무릎을 감싸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당황했지. 이미 넌 우리 아이가 되었고 그녀가 다시 널 데려가겠다고 했던 것도 아니었어. 그냥 옆에서 조금이라도 널 돌보고 싶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해서 그녀는 가사도우미라는 이름으로 이 집에 다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돈도 거의 안 받았어. 그땐 우리가 도와주는 셈 쳤지. 그래도 난 반대했었어. 너 혼란스러울까봐 그냥 모르게 하고 싶었거든. 그 말을 들으며 나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녀는 제 옆에 있기 위해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남처럼 행동하며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아침, 그 조용한 손길들,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녀는 그냥 엄마였던 겁니다. 아무도 몰랐고 무엇보다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무지를 깨닫는 순간 내 안에서 무너지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천장을 바라보다 문득 어릴 적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아파서 끙끙 앓던 밤 누군가가 이마에 찬 수건을 얹어주었던 기억. 그때 나는 그 손길을 그냥 가정부 아주머니의 일이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 손은 내 열을 걱정하던 엄마의 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중학생 시절 학원에서 돌아왔을 때 문 앞에 놓여있던 작은 간식 봉투. 종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수고했어라고 적혀 있었던 그 종이 조각. 나는 웃으면서 그걸 친구에게 보여주며 우리 집 가정부 좀 웃기지 않냐? 하고 농담처럼 말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말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내가 얼마나 무심했는지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그녀는 늘 제 곁에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엄마로 불린 적이 없었습니다. 생일날 케이크를 조용히 놓아두고 사라지던 모습, 추운 날 장갑을 미리 꺼내두고도 제가 쳐다보지 않자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던 그 뒷모습. 그 모든 순간 그녀는 내게 엄마가 되고 싶었을 텐데 나는 그걸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했고 심지어 때로는 불편해하고 귀찮아했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히 다니세요? 무슨 말을 좀 하시지. 나는 그렇게 툴툴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그때도 미소 하나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건 미소가 아니라 포기였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엄마가 아니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묵묵히 곁에 있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엄마였지만 나는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고 그녀도 끝내 자신을 그렇게 부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잃어버린 시간들이 지금 내 어깨 위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엄마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겼던 많은 것들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녀는 늘 같은 시간에 제 방 창문을 열었습니다. 공기 좀 바꿔야지. 그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조용히. 그땐 그게 습관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혹시라도 제가 감기라도 걸릴까봐 미리미리 환기해 두려던 엄마의 마음이었을까요? 어릴 적 운동회를 앞두고 누군가가 제 체육복 바지를 몰래 꿰매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게 가정부 일이려니 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그건 분명 무릎이 다 헤어진 걸 보고 마음 아팠던 엄마의 손길이었습니다. 기말고사 전날 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을 때 주방에서 조용히 전자레인지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엔 김이 나는 핫팩과 조용히 놓인 계피차 한 잔이 있었죠. 나는 웬 센스 있는 가정부냐며 웃었지만 그녀는 말없이 방문 앞에서 서 있다 돌아섰습니다. 방학이면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며 들떴던 날 제 캐리어에 몰래 넣어놓은 약봉지를 보며 별걸 다 챙기네 하고 혼잣말했지만 그 속에는 그녀의 메모가 붙어 있었죠. 낯선 데선 물 조심해라. 그녀는 늘 조용히 제 삶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소리 없이 그저 있는 듯 없는 듯. 그녀의 방식은 너무도 조용했고 그래서 저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단지 인정하기 싫었던 걸까요? 그녀를 엄마라 부르는 순간 그동안 내가 하지 못한 모든 말들과 행동들이 죄처럼 느껴질까 봐 두려웠던 걸까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제게 단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지만 그 침묵이 곧 사랑이었습니다. 그 무던한 일상 속 반복된 손길들이 저를 향한 말 없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랑을 단 한 번도 받아주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 나는 결국 그녀의 방 앞에 섰습니다.
손에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을 들고 이제는 내가 뭔가를 전해야 할 차례라고 생각했죠. 문을 두드리려다 손이 멈칫했습니다. 도대체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 입안이 바짝 말라왔습니다. 아주머니. 익숙한 호칭이 먼저 튀어나왔고 그 순간 나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호칭이 그녀를 이 집에 머무는 사람으로만 남게 만든 말이었죠. 아니 저기.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지만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눈이 조금 부어 있었고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무표정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그녀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나는 유자차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드세요. 어릴 때 제가 감기 걸렸을 때 이 차 주셨었잖아요. 그녀는 차를 받으며 살짝 놀란 듯 했지만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그대로 멈춰서서 도무지 입에 올릴 수 없는 단어 하나를 입안에서 굴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단 두 글자인데 왜 이렇게 어렵고 왜 이렇게 멀게만 느껴지는 걸까요? 나는 수없이 그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너무 오랜 시간 그녀를 가정부라고 불러왔기에 한 번에 바꾼다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두려웠습니다. 그녀가 문을 닫으려 하자 나는 무심코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머니 주무세요. 또다시 아주머니라는 말이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섰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 문 너머에서 나는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나는 여전히 그 단어 하나를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나는 조금씩 그녀를 바라보는 눈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그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들고 오는 장바구니 속 채소 하나, 식탁에 놓이는 반찬 하나에도 그녀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죠. 말을 걸진 못했지만 눈을 피하지 않으려 했고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루에 한 번씩은 꼭 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그 변화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전처럼 조용히 묵묵히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그녀가 베란다에서 혼잣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요즘은 눈도 마주치고 인사도 하네. 그 짧은 말 한 줄이 내 가슴을 너무 아프게 찔렀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무심했는지, 그녀는 그 무심한 시간을 얼마나 오래 견뎠는지 모든 것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늦었더라도 내가 먼저 말을 해야겠다고. 그녀가 주방에서 야채를 손질하고 있을 때 나는 조용히 다가가 한 손으로 수돗물을 잠갔습니다. 그녀가 놀란 듯 쳐다봤고 나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요.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그 단어 하나를 꺼내는데 몇 년 아니 몇십 년이 걸렸습니다. 늦게 알아봐서 정말 미안해요. 그녀는 말없이 나를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내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렸습니다. 늦은 거 아니야.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우리는 그날 저녁 처음으로 같은 식탁에 나란히 앉아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반찬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이젠 그 침묵이 따뜻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그녀를 아주머니가 아닌 엄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직도 익숙하지는 않지만 입안에 머물던 그 단어가 이제는 조금씩 내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녀의 손길을 더 이상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늘 곁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늦게 알아봤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엔 어쩌면 지금 가족과의 관계로 마음이 무거우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말 못한 오해, 쌓여버린 거리감, 돌이키고 싶지만 용기가 나지 않는 그 마음 저도 잘 알아요. 하지만요, 사람은 참 이상하게도 작은 한마디에서부터 다시 시작되더라고요. 밥 먹었어? 괜찮아, 나도 미안했어. 그런 평범한 말 한마디가 기적처럼 마음을 이어줘요. 지금 당신 마음속에도 그런 말이 있다면 오늘은 조금만 더 용기를 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에도 사람과 사람 사이엔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길이 있답니다. 혹시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다면 거시기 내 말이 채널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이곳은 당신처럼 조용히 마음을 다잡는 분들과 함께 조금씩 다시 삶을 이어가는 이야기 공간이에요. 좋아요 하나, 구독 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거시기 내 말이요.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지만 당신에겐 꼭 필요한 이야기일 수 있으니까요.